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입학처에서 2026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데이비 이슈 팟캐스트 두 번째 2회차입니다. 저는 1회차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동국대학교 막내 입학사정관 노소연이라고 합니다. 꿋꿋이 저는 막내를 지금 타이틀로 하고 있고요. 저랑 함께할 이윤혜 입학사정관님 그리고 김대영 입학사정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동안 입학사정관 이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단벌신사 입학사정관 김재영입니다. 네, 또 1회차에 이어서 2회차도 두 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1회차에서는 저희 인공지능에 관련된 지금 학생이 지원을 하면서 저희 신설학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회차에 또 새로운 사연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시나요? 뭐죠? 되게 안 입고 하시는데 이거 무슨 공통점이? 공통점. 일단 메모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윤혜 선생님 기분부터 풀어드리고 주시고 공통점이라는 건 우리가 두 분이 이윤혜 입학사정관님과 김대영 입학사정관 두 분 다 동국대학교 출신의 입학사정관님이시라는 거죠. 왜 저에게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이 공통점은 이제 납득을 하시겠죠? 네, 그쵸. 이제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어쩔 수 없는 학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국대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설명회를 하거나 처음에 물어보던 학생들한테 동국대 하면 뭐 떠오르세요? 동국대 하면 무슨 이미지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정관들이 생각하는 동국대학교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뭘 생각하나? 맨날 학생들한테 묻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국대학교 하면 남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뒷산이 바로 남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산 타워 보러 막 비싼 돈 주고 루프탑 막 카페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아직 안 다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데이트하고 이럴 때 그런 남산 타워 배경에 뭐 좋은 데를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동국대는 그냥 일상이 남산타워를 보는 거라서 매일매일 볼 수 있고 야경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식당 옆으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냥 바로 남산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고 특히 벚꽃 피면은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남산 산책로 동국대학교 연결되어 있는 그 남산 산책로 와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남산에 제일 안 가는 입학사정관 선생님 얘기 잘 들었고요. 남산에는 꽃이 필 때 사진 투사 찍으러 받기 위해서 갑니다. 예. 저는 근데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왜냐면 잘 봐요. 제가 2002년부터 동국대학교에 소속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동국대학교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내 인생이야 그냥 동국대학교가. 사실 인생을 말하라고 하면은 그냥 뭐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너무 씁쓸한 인생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하면은 좋은 이야기 뭐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싫은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떠나서 저는 뭐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냥 필동면역에 사람이 줄이 많이 서 있다 정도. 사실 저는 여기서 나타났을 때 이번에 새로 모집여강에 들어간 키링 아코죠. 저는 아코. 저도 모두 아코라고. 아코. 지금 저 굉장히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다양하게 예쁘게 뽑을 수 있는 캐릭터 많지 않습니다. 하얀 코끼리. 그쵸? 그리고 연예인 동국대 출신 연예인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말하면 제 나이가 좀 동환 선생님 거기까지 하시죠. 저는 동기가 이승기 님인데요. 이승기 님은 저를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근데 같이 입학식을 했고요. 이승기 님은 맨 앞에 저는 맨 뒤에 서서 입학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승기뿐만 아니라 동국대 출신 연예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동국대에 오게 되면 이런 동문들이 이렇게 다 나의 동문이 된다. 이런 연예인들이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물론 뭐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수 있는데요. 점점. 그래서 연극학부랑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 또 인기도 많고 항상 유명인들이 넘쳐나는 동국대. 왜 자꾸 다 이렇게 안 입고 하시면은 우리 저기요. 아니, 선생님. 즐거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즐거워야죠, 선생님. 예, 같이 예. 즐거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사연으로.
사실 사연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계열 학생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인문계열을 대표하는 학과에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대학에 관련된 거. 사실 이번 우리 상담을 쭉 해오면서 1학기 동안 해오면서도 경영대학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인문계열 학생, 뭐 특목고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번에 광역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연이 왔습니다. 미래에 경영학도를 꿈꾸는 고3의 학부모님이세요. 근데 올해부터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가 광역화 모집 단위로 변경돼서 경영대학으로 광역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 입결을 보면 회계, 경영정보보다 경영이 경쟁률이 더 높고 선발 모집 인원 좀 늘어나서 요게 경영으로 내가 써져 있으면 여기 합격하는 게 좀 가능성이 올라갈까요?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랑 경영정보보다 사실 경영대학 안에서 경영학과가 좀 많이 뽑았었고 희망하는 학생도 많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인원수 사실 많았잖아요. 배정이. 그래서 제가 그걸로 좀 돼 있는데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선 올해 이제 인문계열의 가장 큰 변화가 경영대학이 합쳐서 뽑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모집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을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인문계열에서는 경영이 워낙 인기가 많은 학과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또 줄어들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모집 인원이 많다는 거는 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수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영대학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1에서 왔다 갔다 해요. 20대 1에서 25대 1 경쟁률. 근데 그러면 나머지 학과들은 경쟁률이 낮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회계학과라든지 그다음 경영정보학과. 근데 그 세 개 학과의 인원을 합쳐서 50명을 저희가 두드림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극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대신에 요거는 있어요. 기존에 25명, 23명인가 25명 모집했을 때, 요건 자막 띄워주세요. 정확한 인원수. 한 20명 가량을 경영학과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때 그 경쟁률을 이겨내지 못하고 틀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영정보라든지 회계라든지. 근데 이런 학생들이 정말 다이렉트로 경쟁할 수 있는 문이 넓어졌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건 확실히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이제 브로슈어에 성적을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질문들이 또 나와요. 지금 경영대학 작년에 보면 경영학과가 평균이 3등급대예요. 두드림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정도면 제 성적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제 좀 인문 계열에서도 이 경영대학 이쪽이 조금 3등급대가 보이다 보니 이거 다 등록고 아니에요? 또 이런 질문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체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어떤 학교 학생들일까요? 네,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희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일반고세요, 등록고세요 물어보거든요. 몇 등급이다 얘기를 하면은 보통 2등급 때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반고 학생인 거고 이제 3등급, 4등급 나오면은 이제 등록고 학생인데 가끔 이제 일반고 3등급, 4등급 학생이 와서 경영 결과가 이 평균이던데 자기 등급에 맞는데 지원을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죠. 안 됩니다. 네, 상경 계열은 특목고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계열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보다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좀 평균 등급이 낮게 나오는 건데요. 이 특목고 학생들 때문에 평균 등급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는 다른 과도 좀 비슷합니다만 평균적으로 2등급 초중반 정도의 합격선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감안해서 봐주셔야 돼요. 어느 과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 부분이 다른 게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특목고의 지원자 비율, 그 다음 합격자 비율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자 학생들의 성적대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이 성적적인 부분에서 부담 없이 경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2등급 초반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성적적인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종합전형에 뭐 이제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좀 소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 자, 학생부 유치전형에 상향, 소진 이런 단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없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소진이나 상향으로 지원하겠다면 2등급 중반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가면 사실상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영이나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본인의 이제 커리큘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고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제적인 역량,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경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국제고는 국제사회 쪽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들이 장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적대가 얼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냐 특목고냐라는 이런 정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 이제 두드림만 성적을 딱 갖고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좀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해서 저는 좀 이제 학축의 성적을 같이 좀 빗대서 요 정도 안에서는 그래도 같이 해야지 좀 특목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보다 일반고 학생들한테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생각해보려 얘기를 좀 하고는 있는데, 안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명시로 숫자로만 보게 되니까 좀 오해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많이 다 특목고 아니냐라는 오해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이렇게 딱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오해할까봐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특목고 학생들이 많다고 일본고 학생들이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평가 기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 기준으로 특목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특목고 학생들 다 떨어져야 돼요. 성적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목고 기준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다른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학생부로 특목고랑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면 일반고 내에서 내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활동을 한 거, 그것만 가지고 점수가 나올 거고, 특목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총점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일반고는 2등급 초반 정도, 초중반, 그 다음에 뭐 특목고는 조금 더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차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내용이 경영, 회계, 경영 정보 중에 어떤 전공이든 상관이 없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앞에서 이 학생은 저는 경영학과를 꿈꿔서 했을 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영학과 말고 회계랑 경영 정보는 원래 인원이 좀 적었었잖아요. 경영학과보다는. 그럼 제가 그거를 선호를 했는데, 그거를 써도 제가 생활기록부 그렇게 돼 있어도 이 경영대학 광역화 모집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회계나 경영 정보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영대학에서 합쳐서 선발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경영학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원래 좀 많았었고, 이 학과가 좀 세니까 낮춰서 지원하는 게 경영정보랑 회계였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만큼 좀 인원이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경영학과 대비. 근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선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경영을 꿈꾸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을 거고, 그 안에 이제 경영정보랑 회계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성적이나 뭐 비슷한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진로도 경영정보나 회계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인원수, 경영 쪽이 희망하는 친구들이 현저히 많을 거다라는 추측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회계나 경영 정보처럼 고등학교 때 좀 이런 세부, 경영대학 안에서도 이런 세부적인 목록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꿈을 정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저희는 어쨌든 1학년 2학기 때 학과를 선택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에서 또 어느 정도의 좀 평가가 좋게 받진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마케팅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니면 그 이외에 뭐 경영 원론이라든지 경영 자체에 대한 관심, 이런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회계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 정보라든지 이쪽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그건 눈에 확실히 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눈에 띄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내가 경영정보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률이라든지 성적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경영학과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던 부분에서 경쟁을 하던 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맞아. 아쉬운 부분인 거죠. 맞아요. 원래 그냥 경영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조금 성적대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용 퀄리티에 대하던가 뭐 이런 걸로 해서 회계나 경영 정보를 좀 써서 사실 그 안에서 진짜 경영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이나 회계를 원하는 학생들이 정말 좀 더 이점으로 작용을 하긴 했는데 이게 다 하나로 뭉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하지만 이제 평가자 기준에서는 어쨌든 경영 쪽은 많은 인원을 평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 평가자는 계속 평가를 하다가 다 경영 관심이 있는 애들 중에서 경영 정보 관심 나왔다. 그러면 좀 더 눈여겨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수많은 생각이 인원 듭니다. 중에서 이 학생은 좀 요거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생각을 하는 내용이 있네 하면 당연히 조금 더 보이겠죠. 그래서 눈에는 띌 그쵸.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내용이 당연히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서. 일장일단이 그쵸, 있을 그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번에 1회차 때랑 내용이 똑같은 게 저희도 모집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4개 해야 되나?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좀 궁하신 거예요. 좀 힘드세요. 그냥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경영 관련된 활동 학생들이 좀 많이 물어요. 교과라던가 수학이라던가 특히 미적분 관련돼서 많이 물어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특히 아무래도 인문 계열이지만 상경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던가 이런 경영 경제 활동을 떼놓고 얘기는 좀 어려운데 굳이 미적분을 듣고 왔어요. 저 얼마나 더 가점돼요. 이런 학생들이 좀 아직도 꾸준히 있단 말이죠. 할 말이 많아 보이시는데 이번 박람회에서 세게 데이셨나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대학마다 그렇죠. 이야기도 다르고 대학마다 환경도 다르고 그거는 이제 대학 학생마다 상황도 다 다른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당연히 미적 들을 수 있으면 좋죠. 경영학과에서 미적 들어가지고 성적도 잘 나오면 당연히 그게 베스트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을 들었을 때 내가 성적이 수학 평균적으로 하면 2등급 정도 나왔는데 미적을 들으니까 4, 5등급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을 들어야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저희가 공대에서 수학이랑 물리 그러니까 기하랑 물투를 안 들으면은 좀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핵심 역량 그러니까 이걸 듣지 않으면은 학과에 와서 수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영에서 미적이 그 정도로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수학에 뭐 자신이 있고 내가 미적분을 했을 때 충분히 좋은 등급이 나오고 베스트죠, 하면 그러면. 그러면은 당연히 듣고서 하는 게 모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당연히 이점이 되지만 정말 내가 수학이 너무 어렵고 이거 들으면은 막 등급이 너무 내려갈 것 같은데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상경 계열은 수학하고 떼놓기는 어려운데 너가 너무 낮아질 것 같다. 지금 너의 이 등급대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그럼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지는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적 들으면 5등급 나올 거래, 5, 6등급 나올 것 같아. 그럼 근데- 내가 그 미적 듣는 게 좋아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그걸 듣고. 그쵸.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의 상황에 따라 그쵸. 좀 달라질 그래서 것 그냥 같다. 선택할 수 있으면 확률과 통계 정도는 꼭 음. 듣고 이제 성적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발 그 성적만이라도 잘 방어를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벌써 확통부터 흔들리면 사실 미적분까지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혹시 경영을 지금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해줄 말이 없으실까요? 경영대학 이번에 인원수도 많아지고 관심도도 높아서 그리고 지금 드림 학생들 중에서도 경영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은 사실 학과로 다 들어온 학생들이라서 지금 광역화에 대해서 좀 같이 어필을 해줄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올 학생들한테 광역화 면접이라던가 서류라던가 한마디씩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올해 이제 처음으로 경영대학 광역화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영 쪽 생각했던 친구들은 고민 없이 지원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다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나이스 캐치. 일단은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특히 경영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핵심을 짚는 걸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스포츠 경영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많죠. 예. 근데 이 학생들이 뭐냐면은 경영학과잖아요. 그럼 나는 경영을 하고 싶은 거고 스포츠가 서브여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스포츠가 메인이고 맞아요. 경영이 서브예요. 그러면 활동에서 사실 경영학과에서 전공 관심 도면 진로 탐색 노력을 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면접 들어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사회적 기업이랑 ESG로 또 넘어가요. 그렇죠. 왜냐면 학생들은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 이제 선한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문인데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사실 면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향은 있되 실제로 경영학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그래서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ESG를 하지만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는 할 게 아니라 이쪽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면접 보고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